안녕하세요. 동그라빠입니다. 114회 2교시 서술에 대해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114회는 2018년 2월 4일날 시행됐고 동그라빠가 합격한 회차이기도 합니다. 강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난이도 평가를 할 겁니다. 쉽거나 일반적인 건 노란색,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건 초록색, 아주 어려웠던 건 보라색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문항수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진 문항수도 있고, 그리고 동그라미가 쳐지지 않은 것도 있는데, 동그라미가 쳐진 거는 동그라빠가 114회 응시 때 선택을 했던 문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오른쪽에 이렇게 회차와 교시, 그리고 번호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5년 내 관련 기출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난이도 평가를 한 이후에는 이제 강평을 진행을 할 건데 1교시와 마찬가지로 동그라빠가 선택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동그라빠가 했던 복기 자료를 가지고 빨간 펜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그라빠가 선택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방식과 그대로 이제 흐름과 대제목 위주 그리고 키워드 위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평가 시작하겠습니다. 1번 현장 타설 말뚝의 설계와 시공 시 고려사항을 설명하시오. 2번 불포화토 사면 내 집중 강우로 인한 사면 파괴는 얕은 사면 파괴와 하부 깊은 사면 파괴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한계 평형법에 의한 안전율 계산 시 고려사항을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3번 도심지 복합 집안에서 실드 TBM 설계 시 발생되는 문제점, 관리 항목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4번 현장 배인 전단 시험으로 측정된 점토질 흙의 비배수 전단 강도의 보정 방법을 설명하고 보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5번 점성토와 사질토 집안의 전단 강도 특성과 함수비가 높은 점성토 집안의 처리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어서 6번 말뚝 시공공사 관련이다. 1번 말뚝의 부마찰력과 중립점을 정의하시오. 2번 선단 지지된 단독 말뚝에서 QU는 20kPa, D는 0.5mm, 0.5m겠죠. LC는 15m일 때 부마찰력을 계산하시오. 이어서 3번 부마찰력 작용 시 말뚝의 축방향 허용 지적 산정 방법을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난이도 봅니다. 일반적인 문제 4문제, 그리고 조금 어려웠던 거 1문제, 아주 어려웠던 거 1문제 해서 이 중에 우리는 4문제만 선택하면 되니까 난이도는 중간 정도였다 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평을 진행을 할 건데요. 동그라빠가 선택하지 않았던 문제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동그라빠가 선택했던 문제, 복기를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불포화토 사면에서 집중 강우로 인해서 사면의 파괴가 일어나는데 얕은 사면 파괴하고 깊은 사면 파괴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요 각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한계 평형법으로 해석할 때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 같은데 우선 얕은 기초하고 깊은 기초, 자, 얕은 파괴하고 깊은 파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면을 그려보겠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지표로부터 이렇게 젖어들게 되는데 지표로부터 이렇게 젖어드는 부분을 수분대라고 하고 수분대가 형성되는 선을 이제 치문전선이라고 합니다. 사면에는 원래 이렇게 지하수위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수위의 일정 높이 윗부분은 자, 모관 포화대가 형성되어 있고 모관 포화대에서는 부의 강국수압이 발생하고 있어서 포화토의 전단 강도보다 크게 유지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우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수변대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치민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치민전선이 수변대가 점점 아래로 가서 모관포화대를 포화를 시키고 치민전선과 지하수위가 같아지면은 이후 강우 지속시는 지하수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동그라빠가 판단하기는 비가 와서 수변대가 형성되고 치민전선이 형성돼서 지하수위와 맞닥뜨리는 요 시점까지는 저는 얕은 파괴로 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하수위가 상승되면서 이렇게 파괴되는 것을 깊은 파괴로 가정을 하고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요를 쓸 거고, 그리고 불포화도 사면의 개요도에 대해서 이렇게 쓸 거고, 그리고 한계평형법, 한계평형법에서 사면 안전율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첫 페이지에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얕은 파괴와 그리고 깊은 파괴 시 한계평형법을 할 때 어떻게 고려돼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쓰셔야 되는데, 얕은 파괴 같은 경우는 치민전선에 따라서 간극수압이, 모관포화대 같은 경우는 부의 간극수압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부분, 즉 전단 강도가 낮아진다라는 이런 내용과, 그리고 정말 고려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고려사항은 강우량이라든지 강우 지속시간 등에 대한 집안자료 조사와 함수 특성 곡선, 그리고 수분 특성 곡선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 실내시험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기술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깊은 파괴는 얕은 파괴만큼 내용은 없지만은 치민전선이 하강의 감에 따라서 사면 전체에서는 플러스 간극수압이 발생되고 집안의 전단 강도가 저하가 돼서 이제 위험하다, 그런 식으로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해석 시 얕은 파괴와 그리고 깊은 파괴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고려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석을 하지만은 실제 파괴는 얕은 파괴 위주다, 그런 내용의 평가까지 같이 곁들여서 기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뚝 시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말뚝의 부마찰력과 그리고 중립점을 정의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어본 문제 그대로 부마찰력과 중립점을 설명할 수 있는 개요도와 그리고 부마찰력 위주로 해서 부마찰력이 발생되는 원인과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면은 아마 거의 한 페이지 가까이 차실 것 같습니다. 자,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번, 선단 지지된 말뚝에서 일축 압축 강도가 20kPa이고 말뚝의 직경이 문제에는 0.5mm인데 0.5m겠죠. 그리고 LC는 15m일 때 부마찰력 QNS를 구해라, 요 문제입니다. 부마찰력을 구하는 방법은 알파법과 베타법이 있는데, 알파법 같은 경우는 알파 CU의 AS라는 공식으로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QU로부터 CU를 구할 수 있으니까 알파법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알파는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알파가 0.3에서 0.5 범위이므로 일정 값을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알파는 0.5로 가정을 하고 점착력 CU는 2분의 QU 공식으로부터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AS는 말뚝의 주면장 4분의 파이 d 자승 요 d를 쓰고 부마찰력이 작용되는 길이 LC는 요 부분에서 가져와서 AS를 계산하면은 이렇게 곱해주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보면은 부마찰력이 작용하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요 방법인데, 요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QA는 그러니까 말뚝의 허용 지지력은 선단 지지력과 그리고 정주면 마찰력을 안전율로 나누고, 부마찰력은 안전율을 주지 않고 요 값에서 빼는 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QP 플러스 QPS 마이너스 QNS의 전체를 씌우는 게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요거는 안전율을 주지 않고 빼니까 훨씬 더 안전측이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안반층에 근입된 대구경 말뚝같이 이제 말뚝의 치마가 아주 적은 경우 이렇게 해당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말뚝의 치마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경우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고, 요거는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 3번 같은 거 기술하실 때 부마찰력하고 그리고 말뚝의 치마량 관계 그래프 있죠? 그것도 같이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도 여기까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2교시 1번 보겠습니다. 현장 타설 말뚝의 설계 시공시 고려사항 문제 나왔습니다. 우선 대제목 먼저 보겠습니다. 1번 개요, 2번 소구경 및 대구경 현장 타설 말뚝의 종류 및 특징, 3번 설계 시 고려사항, 4번 시공 시 고려사항, 그리고 마지막 5번 결론, 이렇게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자, 1번 내용부터 봅니다. 개요 봅니다. 첫 번째, 현장 타설 말뚝은 오거로 총공하고 철근 삽입하고 현장 제자리 형성 말뚝이다 라고 해서 정의 부분을, 그러니까 물어본 문제의 전제 조건에 대한 정의를 기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설계시는, 그리고 세 번째는 시공시는 이렇게 해서 물어본 문제가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썼고, 나중에 보시면은 개요의 이 부분과 나중에 대제목, 중제목과 닮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은 종류 및 특징을 해서 중제목으로 첫 번째는 소구경 현장 타설 말뚝, 두 번째는 대구경 이렇게 써서 소구경과 대구경에 대한 대표 개요도와 그리고 시공 방법과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키워드 위주로 첫 번째 엑스트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3번 설계 시 고려사항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벽 안정 조건, 두 번째는 집안 특성, 세 번째는 지지력 산정해서 지지력 관련 부분과 그리고 집안 특성에 따라 그리고 시공 중에 공벽 안정 조건을 어떻게 검토할 건지 이렇게 개요도와 같이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자, 이어서 물어본 두 번째 거, 이제 시공시 고려사항인데, 시공시 고려사항은 시공 순서에 따라서 굴착시와 타설시 그리고 타설 완료, 양생 완료 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굴착시는 여러 내용들을 썼는데 연직도라든지 공내 안정, 슬라임 부분 이런 부분을 썼고, 타설할 때는 슬라임을 제거하는 부분이라든지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서 기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생이 완료된 경우는 지지력을 검토하는 방법, 그리고 건전도에 대해서 검토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해서 이제 물어본 전제 조건에 대한 정의가 나왔고, 물어본 첫 번째 조건, 설계시는 굴착 방법, 공벽 안전 관리 등등, 그리고 세 번째는
시공시는 굴착시 연직도, 안정의 콘크리트 품질 등등 이렇게 썼습니다. 개요는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 엑스트라로는 물어본 문제의 전제 조건, 현장 타설 말뚝의 종류 및 특징을 해서 중요한 개요도와 시공 방법, 특징에 대해서 아주 잘 기술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설계 시 고려사항은 이제 공벽 안정이 나왔고, 집안 특성, 지지력 이런 부분이 아주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한다면은 이제 설계 시는 말뚝의 치마량까지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말뚝 자체의 압축 응력이라든지 또는 군말뚝 효율 이런 부분까지 더 썼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공시 고려사항인데 굴착시는 이렇게 개요도와 관련 내용, 타설시, 양생 완료 후까지 이렇게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내용으로 기술한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 이제 나중에 재하시험 계획이라든지 계측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까지도 기술이 되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2교시 1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서술 2교시의 3번 봅니다. 도심지의 실드 TBM 설계 시, 자, 요 앞에는 복합지반이라는 전제가 조금 빠졌죠. 복합지반의 도심지, 이렇게 설계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관리 항목,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문제 나왔습니다. 자, 1번 개요라고 쓰고 실드 공법은 어떻다 라고 내용이 써 있고, 두 번째 개요는 물어본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대책과 그리고 3번 관리 사항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기술했습니다. 자, 대제목 2번은 실드 TBM의 구조도 및 역할이라고 해서 이렇게 개요도와 각 부분의 명칭과 역할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실드 TBM 공법의 특징 해서 중요한 특징 몇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엑스트라로 가져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제목 4번을 보면은 실드 TBM 설계 시 문제점 대책이라고 기술을 했고, 내용을 보시면은 복합 지반이기 때문에 복합 지반에 따른 커터 및 용량,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심지 통과 사항에 대한 사항 또는 복합 지반에 대한 사항, 주변 영향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5번 보시면은 설계 시 중점 관리 항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점 관리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계측 관련 내용을 개요도와 그리고 관련 내용으로 썼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개요는 양호하게 잘 작성이 됐고, 그리고 물어본 문제의 전제 조건이죠. 전제 조건에 대한 엑스트라를 이렇게 개요도와 명칭, 역할, 특징까지 잘 기술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이제 대제목 4번과 5번 보면은 문제점 대책과 그리고 관리 항목을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 항목 자체를 이렇게 계측으로 구분했고, 설계 시 문제점 대책을 물어본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조건에 따른 커터의 문제, 그리고 막장 안정공에 대한 부분, 막장 안정 내용 나와 있고, 그리고 도심지니까 인근 구조물, 영향 범위, 계측, 그리고 복합지층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작업구 문제까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측에 관리 항목은 이렇게 계측이 되어 있고요. 자, 잘 썼는데 제가 요 강평을 준비하면서 보면은 문제점과 그리고 대책은 관리 항목을 포함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제목을 설계 시 문제점과 그리고 대책과 그리고 관리 항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집안조사 관련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는 문제점 해서 복합 지층으로 지층을 판단하기 어렵다, 난해하다, 종류가 많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이어서는 대책, 관리 항목해서 요 관련 내용을 써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제목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안조사 관련 문제, 그리고 복합집안에 작용되는, 복합집안에 설치되는 수직구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복합집안이기 때문에 커터 관련, 그리고 막장의 안전공,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치마 관련이 있고, 그리고 여기도 써있는 계측 관련,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쫙 나열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그라빠가 시험 봤던 것처럼 문제점 대책을 쓰고 관리 항목을 계책을 따로 떼서 써도 되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과 대책으로 크게 구분을 해가지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 문제점 대책, 항목에 대해서 문제점 대책, 이런 식으로 기술하는 방식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교시 3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봅니다. 베인 테스트의 보정 방법과 보정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제목 1번 개요라고 썼고요. 첫 번째는 베인 시험은 어떻다라고 정의에 대해서 썼고, 두 번째는 보정 방법은 PI 로드 길이 이런 식으로 썼고, 세 번째는 보정 이유는 전단 방향이 다르고 공사 안정성을 위함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어서 대제목 2번은 베인 테스트의 전단 강도 측정 원리라고 해서 이렇게 측정 개요도와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목 3번은 베인 테스트의 특징이라고 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이제 적상을 했는데, 왜냐면은 문제 자체가 보정 방법과 보정 이유는 아무리 많이 써야 이제 한 페이지 이내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쭉쭉 늘려 썼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물어본 문제 대제목 4번은 보정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PI에 관련된 보정하는 방법과 그래프, 사실 요게 물어본 문제이죠.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보정하는 이유인데 제가 보정 방법으로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유시험보다 크게 측정되고 샌드심 존재 시 전단 속도가 빠른 영향, 심도가 깊은 경우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썼고, 이어서 대제목 5번은 이제 보정 이유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 내용과 많이 중복해서 쓰지 않았나 그런 기억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제목 6번 해서 베인 테스트 시험 시 그리고 시험 결과 활용 시 고려사항 해서 아마 이 앞에 부분이랑 또 상당 부분 중복이 되는 내용을 썼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 복기를 할 때도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네요. 자, 이렇게 기술이 되었습니다. 자, 개요 부분 보면은 물어본 전제 조건에 대한 정의가 잘 나와 있고, 그리고 물어본 문제, 보정 방법과 보정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개요는 잘 썼습니다. 이어서는 전단 강도 측정 원리와 그리고 베인 테스트의 특징을 이렇게 길게 늘려 씀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공간을 채우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상당히 잘 대처를 했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물어본 문제, 이제 베인 테스트의 보정 방법인데, 사실 보정하는 방법 요 내용과 그리고 요 그래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보정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나머지 부분들 요거는 보정하는 이유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았나, 그리고 정답에 가깝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2교시 4번 문제는 이렇게 짧게 볼 건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술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한 페이지 이내의 내용밖에 없다고 해도
주변 엑스트라를 최대한 가져와서 길게 늘려 씀으로써 최소 2페이지, 2페이지 반 정도 이렇게 채울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2교시 4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교시의 5번 봅니다. 점성토와 사질토의 전단 강도 특성과 그리고 함수비가 높은 점성토 집안의 처리 대책 물어봤습니다. 자, 1번은 개요라고 대제목을 잡았고, 첫 번째 중제목은 점성토는 해서 전단 강도가 어떻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질토는 뭐 어떻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함수비가 높은 점성토 집안은 어떤 공법이 유효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답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엑스트라를 생략하고 바로 대제목을 썼습니다. 2번 점성토의 전단 강도 특성 해서 변형률과 전단 강도 그래프와 특성, 변형률, 최적 변형률, 간극수압 이렇게 내용을 썼고, 대제목 3번 보면은 사질토의 전단 특성 해서 전단 시 나타나는 특성, 변형률과 전단 강도, 최적 변화율, 간극수압 등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와 간략하게 이렇게 내용을 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제목 4번은 두 번째 물어본 거, 이제 함수비가 높은 점성토 집안의 처리 대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본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안밀, 프리로딩과 연직 배수 공법에 대한 기호도를 그리고 우측에 이런 기본 개념 그리고 원리가 되겠죠. 이런 내용을 썼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은 점성토 집안을 처리할 때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로 델타와 델타 T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관리한다라고 엑스트라로 이렇게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개요 보시면은 개요는 물어본 내용을 물어본 게 세 가지이기 때문에 점성토의 전단 강도 특성, 사질토의 특성, 그리고 함수비의 처리 대책 이렇게 각각 두 줄씩 할애해서 요약해서 기술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점성토, 세 번째는 사질토 해서 전단했을 때의 전단 시 특성에 대해서만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요 내용과 추가적으로 점성토와 사질토의 전단 강도, 전단 강도의 발현 원리라든지 추가적으로 영양인자까지 곁들여서 같이 쓰면은 더욱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요 대제목 4번, 그러니까 함수비가 높은 요 부분 처리 대책 보면은 기본 개념은 이렇게 개요도와 원리에 대해서 잘 썼는데 뒷장 가서 이제 내용이 조금 삼천포로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성 관리 항목은 뭐 아주 좋았지만은, 자, 요거를 이제 마지막 3번으로 해서 요 정도 하나만 그리고 중간에는 프리로딩 공법이라든지 그리고 표층 처리 공법 그리고 추가 공법에 대해서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공법이 어떠어떠하다, 개요라든지 이런 부분만 조금 써줬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교시에 5번까지 보는 걸로 해서 2교시 강평이 끝났습니다. 동그라빠는 114회 2교시에서 67.33이라는 다소 높은 점수를 획득을 했는데요. 제가 요 복귀한 페이지를 보시면은 물어본 전제 조건과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술을 해서 이렇게 점수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2교시 강평은 여기까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